네, 2025년 2월 13일 오전 10시 7분입니다. 잠시 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에 몇 차인가요? 8차인가요? 열립니다. 현재 헌재가 심리하는 걸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구나, 파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예측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헌재는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을 탄핵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리고 권력자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특검 제도를 한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데, 이 특검과 탄핵이 민주당 이 다수인 국회에서 너무 남발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이다 보니까 이 탄핵은 현재 29명인가요? 그 다음에 특검은 이번에 명태균까지 포함하면 27번인가. 단기간 내에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일 때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헌재인데, 헌재도 이러한 정치에 동참을 하면서 참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 헌재가 문제인 거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재를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양상원 주필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할 거고,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민노총이 조직적인 시위를 할 거다. 그러니 참 골치 아프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다른 방법이 뭐겠어요?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는 거죠. 하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물러설 거니까 그런 걸 썼습니다. 그런 칼럼이 있는가 하면 조선일보에 상당히 좀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지금 헌재가 준비기일을 빼면은 5차례 변론했는데, 경찰청장이 혈액암이 있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조지호, 헌재는 지금까지 단 14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그리고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국정원장하고 몇 명 더 있겠지만 20명이 안 되는 증인만 듣고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조지호,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죠. 그 다음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곧 열립니다. 2월 6일 준비기일이 있었으니까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에는 이 내란 혐의죠. 증인이 520명입니다. 헌재하고 비교도 안 되죠. 이 내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니까 정확하게 보겠다고 다 하다 보니까 520명이 됐습니다. 이제 본 재판, 윤 대통령 본인 재판이라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 김영현 재판이 열리면 또 많은 증인들이 신청이 되겠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내란을 했다. 내란 주범이라고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이 내란 문제를 다투는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헌재는 먼저 탄핵 재판을 하면서 증인을 14명으로 제한하고 무슨 판단을 하겠느냐. 그럼 왜 이렇게 헌재가 됐느냐? 그거는 정청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헌재 측에서 이 내란죄 부분은 굉장히 시일이 걸리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측에다가 이 내란죄 부분은 탄핵 소추에서 빼면 어떻겠냐라는 제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헌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탄핵 소추 대리인단 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지난 2월 3일인가요?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인가 1월인가?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그거는 형사 재판에서 다루고 탄핵한 데 빼겠다. 그런데 탄핵을 할 때는 내란죄가 핵심이었어요.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렸다. 등등 이런 걸 쭉 썼거든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행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폭동.
폭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폭동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허위였죠.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이걸 뺐습니다. 이에 대해서 탄핵소추는 이걸로 해놓고 이걸 빼면 말이 되느냐. 그럼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 묵살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맘대로 가는 거죠. 누구 잡을 때는 이걸로 해놓고 막상 재판을 할 때는 싹 빼는. 야, 이렇게 하면 뭐 누가 뭘 못해요. 옛날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권성동 현재 국힘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위원장이었는데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를 빼고 탄핵소추안을 수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권성동이 때문에 윤석열도 간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뭐 이의도 제기 안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그냥 갑니다. 정청래 맘대로 헌재가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요, 대통령 대행이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150명을 좀 넘겼습니다. 150명 과반수를 넘기는 거는 국무위원 탄핵에는 가능하죠. 그걸로 탄핵을 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 해설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 대행은 대통령이 준하는 탄핵 기준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재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뭔가 하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마은혁 씨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거는 헌재가 빨리 해서 벌써 심리를 다 끝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관을 다 정족수를 채워서 재판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라는 건 인정이 되지만 그전에는 6명 갖고도 했잖아요. 6명 갖고 윤 대통령 심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원이 모자라도 하겠다, 문제없다라는 태도였는데 마은혁은 왜 빨리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거는 왜 탄핵 심판을 안 해? 우원식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게 헌재입니까? 헌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란죄 부분은 윤 대통령 무죄가 나오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동이 없으니까. 참전한 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란죄 무죄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서두른 겁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양상원 주필은 윤 대통령이 차라리 하야를 해라. 이후 갈등이나 줄이자. 우리 편하게 가자.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참 편의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대통령 탄핵이란 거는 정치적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거에는 혁명도 포함되고 쿠데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정치 문제를 민중의 의사에 의한 혁명이나 쿠데타로 결정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 결정을 하자. 미국 대통령 탄핵은 미국 국민들의 대표인 하원에서 탄핵을 소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자기 일 다 합니다. 탄핵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상원에서 합니다. 상원에서 하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장이 와서 상원에서 의장이 돼가지고 그 재판을 하고 그래서 상원에서 다수가 탄핵해야 된다라는 결을 해주면 배심원처럼 해주면 그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합니다. 우리도요.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헌재라고 하는 데서 헌재는 지금 정치권이 임명한 대로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할 것 같지만 공정할 수가 없죠. 물론 지금 우리도 국회에 가져가서 윤 대통령 탄핵을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서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헌재를 만들어 놓고 정치권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더 문제죠. 흔히 정치권에서 행정부에서 골치 아픈 문제 생기면은 무슨 기관 만들어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싹 빠져나가고 그쪽에서는 질질 끌다가 뭐 어떻게 하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 해결서 수준으로 헌재가 전락하는 거잖아요. 정청래와 우원식 말 듣고 간다 그러면. 하여간 윤 대통령 이번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을 조기에 탄핵하면은 개헌이 또 어렵고 육공헌법 그대로 가겠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현행 헌법대로 조기 탄핵
하게 되면 2달 내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헌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헌재는 헌재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현재는 유리하니까. 저는 헌재가 내란죄 심판을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내란죄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빨리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딱 문제가 봉착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개헌을 할 때 집어넣어요. 대통령 탄핵하면은 직무정지를 시키지 말아야 돼.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허점을 정청래, 우원식 등 민주당 세력, 또 출신 세력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 뭐 계몽령이다라는 말로 이제 포장을 하긴 했지만, 왜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런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몇 정치인 맘대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정치,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됐을 때 지금까지 대통령 권력이 강한 제왕적 대통령만 문제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강한 여소야대에서의 야당 독재는 어떻게 할 거냐, 입법 독재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겁니다. 헌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 탄핵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왕적 대통령만 걱정해서 입법부 권한 강화 헌재 만들었는데 거꾸로 입법부 독재가 되는 걸 막는 방법이 없네요. 저는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또 그 또한 통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개헌만 하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을 한 후 다음 정부를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냐. 이 괜찮은 방법인데 이걸 왜 회피하고 우원식, 정청래 주도로 이재명을 위한 길을 깔아주느냐. 헌재는 그 위를 위한 왜 서번트가 되느냐. 참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